지금 한동훈 대표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진단을 네. 그렇게 내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상 이제 탄핵을 암시하는 건데 그 탄핵이라는 직접적인 직무 정지보다는 그래도 탄핵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좀 더 안정적인 전국 수습 방안이 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만약에 탄핵안이 부결이 된다면 저는 조건부 부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는 대통령이 이선 후퇴한다는 그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거나 또는 정부 여당이나 아니 정부나 아니 여당이 제대로 된 어떤 전국 수습 방안을 내놓지 못하게 되면 탄핵 여론이 커질 가능성이 네. 높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검찰이라든가 경찰에서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그렇죠. 굉장히 지금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거나 또 구체적인 물증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거나 기소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그런 것들이 탄핵에 대한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조건이 더 충족이 되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지금 오늘 보면 국회의사당 주변으로 많은 우리 시민들이 모여 계신데 그 탄핵 여론이 만약에 계속적으로 심상찮게 커진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보면 한 달 전부터 약 한 달 정도의 어떤 탄핵 집회가 커지면서 탄핵 여론을 끌어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탄핵 민심하고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회에서 어떤 탄핵이 좀 괴리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가나 하는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지금 민주당의 자의적인 잣대로 지금 탄핵안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그 탄핵만이 능사는 아니다. 어쨌든 국민의당이나 정부의당에서 새로운 전국 수습 대안을 내놨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같이 이렇게 비교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계속적으로 오늘 부결된다고 해서 할 것보다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내란죄에 연루된 흔적이 나온다거나 네. 아니면 뭐 또 국민들이 탄핵 어떤 민심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커진다거나 하는 이런 가지 상황들도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같은 부분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의원 192명은 모두 표결에 참여했고요.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3명이 지금 현재 탄핵안 표결에 참여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생방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고 난 뒤 모두 본회의장을 떠났을 때도 혼자만 남아 본회의장을 지키다 표결에 참여했고요. 김예지 의원은 퇴장했다가 다시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김상욱 의원 역시 표결에 참여했고요. 표결을 마치고 난 뒤 본회의장 앞에서 언론 마이크 앞에 서서 자신의 이 소신이라던가 의견을 피력하는 모습을 얘기하기도 했는데 일단 지금 국민의힘 의원 3명은 표결에 참여한 상태인데 원장님,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아주 일부 의원이지만 헌법기관으로서의 소신을 또 소임을 다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야당 의원들도 박수를 보냈거든요. 이건 뭐 찬반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앞에 떳떳하게 투표에 참여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 안타깝게도 그 수가 3명이라는 것. 국민의힘의 의원이 지금 107명이죠. 그중에 3명밖에 없다는 것. 과연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라고 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민심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민심의 향방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번 계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는 많은 여론조사에서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요. 네. 또 제가 오늘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일대의 공원에 지나갈 틈이 없을 정도로 그 차가운 바닥에 많은 학생들, 아이를 안고 나온 부모들까지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오늘 결과만 보고서 이제 탄핵하면 안 된다 이러겠습니까? 저는 이 불길이 점점 커질 거라고 보고요. 오늘 제가 지하철 타고 오면서 이 OBS 쪽으로 오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스마트폰 혁명이라고 하죠.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 국회 상황을 보면서 탄식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광장으로 모이던 인구가 지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민심이 더 커지고 있다고 보고 탄핵의 시간을 늦출수록 저는 국정 혼란은 더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네. 뭐 예산 처리 말씀해 주셨지만 정부에서 예산 증액안을 내면 야당에서 굉장히 성심성의껏 임하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오늘 또 밝혔어요. 근데 지금 무정부 상태 사실상 아닙니까?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말로는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국정 혼란을 계속 가속화시키는 시간 끌기 꼼수다. 이런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라톤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 탄핵 반대였거든요. 네. 그 당론으로 정해진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 마라톤 회의를 통했으니까 근데 투표 방식이 퇴장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왜 퇴장에 이런 방식을 택했는지는 아마 뭐 이탈표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뭐 굉장히 조금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봅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대통령의 어떤 퇴진을 요구해왔고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게 되고 아니면 퇴진 로드맵이 없으면 기본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거든요. 김상욱, 김혜지 의원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사과와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을 얘기했던 분, 소장파 5인 중에 2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계엄 해제하는 날 보면은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18분 정도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에 찬성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분들이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당론으로 탄핵 반대 입장을 내렸다면 저는 당당하게 들어와서 투표를 하는 방식이 맞다 또 보거든요. 특히 안철수 의원과 함께 그 탄핵 이 반대 입장을, 탄핵 찬성 입장을 보였던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투표장에 들어오질 않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아마 그분들이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들하고 실제로 투표하는 행위가 사실 굉장히 조금 괴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오늘의 이 투표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좀 국민적으로 볼 때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굉장히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 투표 방식에 퇴장한 부분에 있어서는 네. 아마 두고 아마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부담이 되는 오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투표를 해야 하는 시각 내일 0시 48분입니다. 이제 한 4시간 정도가 남아 있군요.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부결 내지는 이 탄핵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사실은 이렇게 얘기했던 바 있습니다. 중지 없는 혼란으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안 된다였는데 그러면 교수님 이제 혼란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뭐 혼란이 바로 수습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당과 정부의 일임을 했기 때문에 당과 정부가 지금 머리를 맞대서 무슨 방법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 오늘 이제 한덕수 총리가 만나서 아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국 수습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두 분뿐만 아니고 저는 국가 언론들이라든가 여러 분들의 지혜를 좀 모아야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우리가 대통령제 국가인데 대통령이 이선 후퇴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그냥 마냥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총리가 과연 책임 총리 역할을 다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집권당에서 뭔가 바람직한 어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네. 어떤 민심 수습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건이 된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말이 지나면은 반드시 네. 그런 부분들이 출시된다고 보거든요. 내일 새벽 0시 48분인데 일단 우원식 의장 9시 20분까지 국민의힘 의원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투표 참여를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은 국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앞으로 민심 여러 가지 뭐 혼란이 없을지 이 부분은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빨리 탄핵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이 사안을 빨리 마무리하고 우리나라가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내란죄입니다. 무장한 군인들을 국회에 침투시키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한동훈 대표까지 체포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구금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선관위에도 계엄군을 침투시켰습니다. 이런 죄를 묻지 않고 어떻게 질서 있는 퇴진을 말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묻는 것이 바로 저는 탄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연 책임 총리제 이런 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한덕수 총리를 과연 국정 운영의 지도자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많은 시민들이 내란의 동조자다, 공범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지금 분노한 민심이 저는 더 끓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정 운영의 혼란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냐면 전국 공무원 노조에서도 지금 대통령에 대한 비판 성명을 노골적으로 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공직사회까지 동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탄핵을 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어물쩍 넘어간다고 해서 어떤 공무원이 제대로 공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나라가 마비될 수가 있습니다.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야당의 주장이 아니라 국민들이 반드시 물어야 될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당도 시간 끌기 하지 말고 빨리 표결을 통해서 탄핵을 하는 것이 정말 민심을 따르는 거라고 봅니다. 원장님, 오늘 부결될 경우 민주당
즉각 탄핵안 재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11일 임시국회를 열어서 재추진하겠다. 이것이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밝힌 내용입니다. 아마 이 처리 과정을 이제 한 번이라고 우리가 했을 때 일주일 단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원내에서 판단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내란 수객에게 계속 국정 운영을 맡길 수는 없다라고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재추진할 거라고 지금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 또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서 이미 밝힌 상황입니다.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예측을 하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저는 근데 뭐 민주당에서 일단 탄핵안을 재발의하게 될 텐데 저는 이번 주말 민심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탄핵 민심이 계속적으로 커진다면,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된다면 그런 것들이 아마 민주당에서 재발의하게 되는 탄핵안에 상당히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고 보이고요. 저는 조금은 이제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 한동훈 대표가 지금 더 이상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수행할 수 불가능하다고 벌써 단정을 했거든요. 거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까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영원히 이제 설 수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국무위원들도 지금 대통령과 함께 국무회의장에서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네. 특히 지금 국방부 차관이라든가 우리 공무원 뭐 수방사 사령관이나 이런 분들도 지금 어떠한 형태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들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이번에 탄핵안이 부결된다고 해서 어떤 국정의 전면에 나서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 아니면 식물 대통령에 가까운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어떤 탄핵 민심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네.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내란죄, 어떤 계엄 전모에 대한 수사도 계속적으로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구체적인 연루 정황이 나온다거나 하게 되면 그 상황이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특히 아마 지금 오늘 부결된 상태에서 이번 주말 지나고 네. 난 다음에도 아마 당이나 정부에서 제대로 된 전국 수습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저는 민주당에서 추가 네. 재발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맞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